승소를 드디어 했습니다. 퇴직금으로 소송을 했던 저희 센터에서 한 4, 5년 근무하다가 퇴직금으로 셋이서 짜고 구라로 소송을 했던 그 사건 드디어 오늘 끝났습니다. 이래서 검은 머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코치님. 맞는 말이에요. 제가 참 나름대로 진짜 정을 많이 줬던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 때문에 직원들한테 정이 떨어져가지고 한동안 정신을 못 차렸었거든요. 그래도 뭐 오늘 또 깔끔하게 이기면서 이제 변호사 비용까지 그 새끼들이 물어줘야 되는 그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완전히 시원하네요. 3년 동안 아주 그냥 예전 직원과의 마찰 소송이 3년이나 진짜 그 소송을 할 때 시합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시합을 준비하는 상태에서 소송을 하면서 그 노동청에도 왔다 갔다 하고 제가 진짜 그때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어요. 시합 준비하느라 식단 관리하면서 운동 2번, 3번 해야지 씨발 그 노동청 왔다 갔다 하지 진짜 머리털 다 빠지는 줄 알았어요 그때. 그때 생각하니까 또 빡치네. 어떤 일이었나요? 그러니까 저랑 되게 오래 일한 친구들인데 저희 센터는 다 프리랜서예요. 출퇴근 시간이 없어요. 트레이너 선생님들이 출퇴근 시간 없고 정해진 업무도 없어. 자기 자유야 다.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제가 자유를 엄청 좋아해서 저희 선생님들한테도 무조건 자유거든요. 휴가 뭐 나오기 싫은 날 나오지 마. 네 자유야. 저희 선생님들한테는 다 자유를 드리는데 이제 그렇게 4년인가 일하고 나서 퇴직금이 되게 뭐랄까 탐났겠죠. 본인들은 퇴직금이 탐났겠지. 그래서 퇴직금을 달라고 노동청에다가 신고를 했었어요. 노동청에 신고를 했는데 그걸 제가 다 이겼어. 당연하지. 나는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인데 당연히 프리랜서로 일을 했는데 노동청 다 이겼는데 이 새끼들이 민사까지 건 거예요. 민사 거니까 저도 변호사를 샀죠. 그래서 이제 그 소송이 3년 걸려서 오늘 끝났습니다. 오늘 끝나서 원고 기각, 변호사비는 원고가 내라. 요거까지 이제 마무리를 찍었습니다. 인포 따로 있고요. 청소는 이제 선생님들 선택이에요. 만약에 청소랑 홍보를 도와주면 제가 50만 원을 줘. 그 청소랑 홍보가 일주일에 2번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도와주면은 50만 원을 주는 건데 이제 일주일에 2번, 2시간. 그거를 도와주고 50만 원 받던 친구들이에요. 무고로 신고 못 하나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변호사님 만나가지고 만약에 이제 무고나 그런 게 가능하면은 제가 걸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존나 힘들었으니까 족같은 새끼들 너네도 힘들어라. 그래서 이제 걸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민사는 무고가 안 된다라는 걸 알고 있어. 프리랜서로 하고 퇴직금 개웃기네. 제가 이 민사를 겪고 나서 진짜 많이 느꼈어. 민사는 하는 거 아니다.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그 왔다 갔다 하는 게 정말 곤욕이에요. 3년씩이나 고생했는데 시간이랑 정신치료비 같은 거 안 되시나? 그러니까 저도 지금 궁금한 게 그거예요. 그래서 변호사님을 이제 그 승소한 거 판결문은 아직 안 나왔거든요. 오늘 아침에 이제 소송이 끝나서 변호사분한테 승소했다. 요거 이제 카톡이 온 거예요. 그래서 판결문 받고 변호사님하고 얘기를 해보고 만약에 그런 거 피해보상 신청을 하거나 내가 그걸 할 수 있다면 무조건 건다. 피해보상이랑 이런 거. 내가 진짜 그때 시간을 진짜 시간이나 그 정신적이나 이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무조건 걸어야죠. 근데 아마 민사는 안 된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영규아님, 같이 일하는 동안 감정골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다가 진짜 퇴직금 탐나서 그 지랄 한 건가요? 정말 그런 거예요. 저랑 같이 일할 때는 그 소송을 좀 주도했던 놈이 팀장급으로 제가 기본급을 더 줬어요. 그러니까 100만 원을 기본급을 주고 그 기본급이라는 것도 아까 얘기했듯이 홍보 1시간, 청소 1시간 그거 하고 이제 100만 원 줬던 그런 친구고 뭐 교육 같은 거 선생님들하고 스터디 시간이 일주일에 뭐 1시간이나 2시간 정도 있었는데 그 스터디 하는 거를 이제 네가 하면 내가 더 플러스 해주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했던 애인데 걔가 이제 이런 얘기까지 했어 저한테. 대표님 저 이 돈 못 받겠습니다. 제가 하는 거에 비해서 너무 많이 주시는 거니까 저 이 돈 못 받겠습니다. 이런 얘기까지 나한테 했던 애야. 근데 나갈 때는 퇴직금 달라고. 진짜 제가 진짜 역시 관상은 과학이구나. 이거를 좀 많이 느꼈죠. 근데 그 친구도 관상이 좀 야비한 관상이에요. 딱 제가 좀 싫어하는 친구들 알죠? 어떤 형태의 관상인지? 약간 그런 관상이었어 걔도. 저는 개인적으로 장성현 선수 도시락 비싸다 생각하진 않는데 지금 되게 뜨거운 감자네요. 가격적으로 보면은 장성현 선수의 도시락이 비싼 건 맞아요. 일단은 금액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면은 그 피트니스에 나와 있는 식단용 도시락들 중에는 제일 비싼 제품인 건 맞아. 고가인 건 맞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항상 그거거든요. 내가 그 제품을 구매를 해보고 내가 먹어봤어요. 먹어봤는데 이거는 가격 대비 맛도 별로고 품질도 별로야. 그러면 욕을 할 수 있어. 그거는 자유예요, 자유. 내가 먹어보고 야 이 씨발 이거 존나
가성비 개 씨발 쓰레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근데 지금 이 현상,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련의 현상들, 이런 현상들을 보면은 처먹어보지 않은 새끼들이 욕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먹은 사람들의 후기는 대부분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먹으신 분들은 야 이거 소스 너무 맛있다, 가격이 좀 나가긴 하는데 소스가 너무 맛있어서 중독성 있다, 이런 얘기가 사실 더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돈 있으면은 나는 이거 사 먹고 돈 없으면은 내가 그냥 부채살 소고기 사가지고 만들어 먹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있는데, 사 먹어보지도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이걸 먹어보지도 않았는데 단순하게 가격이 비싸다고 욕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존나 역겨운 거죠. 쥐가 경험해보지도 않은 거를 단순히 하나의 이슈에 올라타서 죽창질하는 놈들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좀 되게 재밌는 현상이야 개인적으로. 이번에 롯데월드 매직패스 논란도 비슷한 예일 듯이요. 본인 가치에 맞으면 소비하는 것. 그러니까 이게 저는 다 똑같은 맥락 같아. 롯데월드가 물론 롯데월드 이런 놀이동산이 아이들이 오는 곳이라는 그 좀 특수성은 있긴 하죠. 그 아이들이 오는 곳까지 너무 자본주의에만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저는 양측면으로 보거든요. 양측면으로. 그러니까 어떤 아이는 이걸 보고 아 나는 열심히 살아서 돈 많이 벌어야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아이는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해 하면서 부모를 원망하는 애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양쪽의 측면으로 봤을 때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아니 씨발 그럼 돈 있으면 비즈니스석 타는 거지. 아니 비행기 타면은 돈 많이 내면은 비즈니스석 가가지고 일찍 타잖아. 근데 그게 너무 당연한 건데 그거 가지고 무슨 뭐 예병 떠는 사람들 보면은 아니 저 사람들은 그럼 과연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나? 그러면은 자기들도 막 방송에 나와서 저런 매직 패스 같은 거 까고 이러는 사람들 보면은 자기들은 저기 지방에다가 이상한 뭐 아파트 같은데 그런 데 사나?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런 궁금증이 생겨요. 이런 매직 패스 논란에 대해서 무슨 뭐 박사들이 나와가지고 뭐 이런 거는 안 좋은 거 같다 막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런 거 보면 그럼 자기들은 되게 못 사는 동네 일부러 가가지고 그 못 사는 동네에서 사는 거야? 못 사는 사람들하고 자기와 레벨이 나는 평등하게 맞춰야 되니까? 근데 아닐걸? 그런 얘기하는 새끼들 보면은 다 막 되게 좋은 집에 살걸? 엄청 좋은 집에 살면서 자기 자식들은 제일 좋은 교육을 시키고 있겠지. 그렇게 얘기하는 놈들의 이중성. 제가 이런 걸 보면은 그 역겨워서 참지를 못하는 거야. 아니 그러면은 너도 북한으로 갔어야지. 씨발 북한으로 가서 다 평등하게 나라에서 주는 집에서 살고 이렇게 했어야지. 자본주의 국가에서 이점이란 이점을 다 누리면서 앞에서만 저렇게 이제 선비인 척하고 착한 척하고 정의로운 척하고 이런 인간들 보면은 너무 역겨운 거예요. 코치님, 박정희 전 대통령이 경제 발전을 시켰다는 것에 회의적인 시선도 있던데 어찌 생각하시나요? 되게 좀 단편적인 얘기긴 한데 사실 이 단편적인 얘기 하나만 딱 예를 들어도 박정희 대통령이 아니었으면은 절대로 경제 발전이 안 됐다라는 확신이 생기거든요. 그냥 그 예 하나를 보면은 그냥 끝나. 아니 경부고속도로 깔 때 경부고속도로 깔 돈으로 국민들 씨발 밥 먹이자고 그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 들어놓은 국회의원들이 있죠. 뭐 도요다 다이주 선생님이나 뭐 이런 분들 계신데 그거 하나 보면 사실 끝난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게 박정희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진짜로 경부고속도로를 안 깔고 그 돈으로 자기들 소고기에 쌀밥 사 먹었을 거예요. 그런 아주 단편적인 예를 하나만 봐도 박정희라는 사람이 없었으면 그때 당시에 솔직히 뭐 국가 발전을 위해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당장에 그때 당시에는 굶어 죽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잖아. 그러니까 실제로 못 먹어서 끼니 걱정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았던 시절이잖아요. 근데 뭐 어쨌든 뭐 다른 나라의 도움이라든지 뭐 일본의 도움이라든지 어쨌든 돈이 생겼고 그 돈으로 발전을 위해서 쓸 지도자가 그 당시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박정희 말고는 없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들어놓으신 분들이 대통령 했다고 생각해봐요. 나는 끔찍해. 옥시즌 러버신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머신을 사실 안 따지거든요. 그러니까 옥시즌이라는 얘도 제가 옥시즌 쓰고 있잖아요. 옥시즌도 괜찮아요. AS 좋고 운동 잘 됩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 이런 회원님들이 기계를 따지시는 회원님들이 확실히 옛날보다 늘었어. 제가 느끼기에도 옛날에는 솔직히 뭐 이 머신의 브랜드나 이런 거를 대부분 대중들이 몰랐잖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그런 유튜브가 발전하면서 어떤 머신이 좋아요, 어떤 머신이 좋아요 이렇게 뭐 그 유튜브에 노출이 되다 보니까 SNS 같은 데 노출이 되니까 회원님들도 그거를 좀 찾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브랜드의 머신을 써보고 싶다 뭐 이렇게 찾는 회원님들이 계신데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지금 머신을 바꿀까? 이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뭐 저는
헬스장 운영하는 입장에서 가성비로 따지면 옥시즌이 제일 좋은데 내가 운동하는 것과 별개로 회원님들이 원하는 거는 어쨌든 뭐 좋은 브랜드의 머신을 원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좀 브랜드 있는 머신을 그냥 갖다 넣을까 이 생각을 지금 갖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저는 옥시즌으로 운동하나 사이벡스로 운동하나 뭐 햄머로 운동하나 개인적으로는 똑같이 먹어요. 어차피 그 머신들 쓰면은 저는 제가 각도를 찾아서 하니까